자, 버터 마가닌 차인데, 자, 우유 지방은,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뷰티르산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닌은 스테아르산입니다. 두 개, 저게 다른 거죠. 지방이 다른 거죠. 지방이 종류가 다른 거죠. 자, 필수 아미노산을 적으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필수 아미노산 중에 문제를 내면 이런 식으로 다 적으라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뭔가 갈라치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골라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 저번에 필수 지방산이 나왔으니까 필수 아미노산도 못 나오는 법은 없죠. 자, 단백질 섭취가 장기간 결핍되면은 발육, 장애, 부종 이런 게 걸린답니다. 자, 이 질병으로 나오는 건 콰시오카하고 마라스무스입니다. 콰시오카, 마라스무스, 단백질. 자, 단백질을 과잉 섭취했을 경우는 발열 효과인 특이동력 작용이 강하고 체온과 혈압이 증가하여 피로가 쉽게 옵니다. 자, 해부는 이제 밀과 밀가루의 변화인데 재분에 의한 단백질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해분도 감소하죠. 몇 프로? 감소하는 것도 퍼센트 정도 아세요? 대신 뭐는 증가해요? 탄수화물은 이제 증가하죠. 재분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껍질 쪽에 껍질이 그죠? 껍질 쪽에 뭐가 많아요? 단백질하고 해분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사라지면은 그죠? 탄수화물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는 것 중에 우리는 제과 제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밀 만드는 공정 순서도 이거는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요번에 아니더라도 다음에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밀이 어떻게 재분되는 걸 모른다는 것도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갈로 쳐놓은 거예요. 템프링하고 정선하고 요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거예요. 밀 재분할 때 제가 물에 조금 불립니다. 불리고 물 재분하면서 어떻게 돼요? 영양 강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밀 보면은 그죠? 비타민 C하고 효소제하고 이런 거 막 들어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자, 다음 밀가루 첨가제입니다. 숙성과 표백의 역할을 동시에 두 개 하는 걸 찾으라 얘기한 겁니다. 요 밑에 답 있죠. 산소하고 이산화염소하고 과산화아세톤 얘는 두 개를 다 합니다. 숙성만 하고 뭐 표백만 하는데 요 두 개보다는 위에 있는 거 둘 다 할 수 있는 거 찾아라. 이게 뭐 나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옥수수 단백질 성분을 얘기한 겁니다. 자, 단백질 안에 옥수수는 제인이 많고 얘는 리신하고 트립토판이 적어요. 옥수수는 요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일반 공유에 부족한 트레오닌과 메사닌이 많아 혼식하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빵에서 메가와 메가 시럽의 역할을 적으세요.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트 발효를 촉진시키죠. 메가, 그죠? 그 다음에 가스 생산 증가시키죠. 그리고 메가 같은 경우는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제품 내부에 수분 함유를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수분이잖아요, 그죠? 메가, 그죠? 메가 시럽도 마찬가지로, 그죠? 당이고, 그죠? 다음 항산화의 보완제 중 보완제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보완제 비타민 C, 구연산, 주석산, 인산 등은 보완제입니다. 항산화제가 아니고 보완제입니다. 이 보완제는 누구하고 같이 써야 가장 좋아요? 항산화제하고 같이 있어야만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에 있는 효소, 요것도 아시나요? 이스트에 없는 효소는요, 아밀라제하고 락타제 두 개입니다. 이것도 골라내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초콜릿에 슈가 불림이 생겼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재료를 첨가해서 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재료 이 중에 골라내시오. 자, 설탕과 함께 물엿, 올리고당, 솔비톨 등은 높은 당류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을 하면 됩니다. 이 중에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비타민 지용성하고 수용성하고 두 개 비교해요. 비교해 갈로 안에 적는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저용성 비타민은요, 비타민 A, D, E, K고 얘는 반드시 이렇게 기름에 용해가 됩니다. 요리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기름하고 같이 요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름과 같이 섭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체내에 저장되고 존재하고요. 결핍은 서서히 나타나고 매일 공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수용성은 그죠? 매일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 B군과 C군인데 얘는 물에 용해가 됩니다. 소변으로 배출되고요. 종구체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비타민 B군의 영어 표기인데 뭐 이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라도 싶어가지고 비타민 B군이 보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영양제 같은 거 다 보면은 예. 자,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 그러고요. B2는 리보플라빈. 얘는 빛 이런 거하고 되게 연관이 있어요. 그다음 비타민 B3는 나이아신. 비타민 6는 피리독신. 그다음에 비타민 9는요 엽산. 12는 코발라민.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빈산. 다음 비타민 중 혈액과 관계되는 비타민을 고르세요. 그 밑에 있는 거 그거 골라내시면 됩니다. 혈액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비타민 B4, 그 다음 B9, B12, 그 다음 비타민 P도 되고요. 비타민 K도 됩니다. 이 얘들이 전부 다 뭐하고 연관됐다? 혈액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들어가는 말을 적으세요. 자,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적용 유형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그 다음 경고 표시상의 결함. 제조물 피해법입니까? 피해법이죠, 그죠? 책임법입니까? 자, 다음은 해썹의 적용업소 인정 절차입니다. 제출할 서류, 식품안전계획서, 그 다음에 적용업소 인정 신청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그냥 했는데 이거는 나올 확률은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 밑에 내용 이게 좀 보라는 내용입니다. 조금씩. 계획서하고 인정서하고 두 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계획서 중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 한계 기준, 그다음에 모니터링 방법, 개선 조치 및 검증 방법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식중독에 대한 네 가지로 분류를 한 겁니다. 네 가지 분류가 어떤 게 있는가? 세균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자연독, 화학성, 식중독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식중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다음 관로안에 골라 적었어요. 미생물은 위험 온도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그게 이제 몇 도시라는 게 이거 해썹에 보면 뒤에 또 나옵니다. 요 답은 5도씨에서 60도씨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는 미생물 정식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요 온도를 올리죠. 보통 몇 도씨요? 몇 도씨로 온도 올릴 것 같아요? 74도씨인가요? 이 74도씨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하나 얘기했잖아요. 뭐 온도? 단백질 온도예요. 근데 이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나 단백질의 온도가 되면 그것이 죽는 거예요. 74도씨 그 얘기입니다. 그럼 미생물은 요 온도에서 되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이 먹고 이래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 온도에 되겠죠. 그래서 배식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확실하게 데워가지고 이렇게 배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거는. 자, 65분 문제가 이게요. 첫 번째에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해 놓고 다음 보기에서 골라내라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위생의 균에 대한 특징이 있잖아요. 많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특징적인 거 있어요. 보면은. 그죠? 그런 거 꼭 이렇게 외우세요. 위생책 보고. 자, 냉장고 온도에서 생육이 가능합니다. 냉장고 온도 생육 가능한 거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보면은. 냉장 유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선진국형 식중독이라 합니다. 자, 뭐 그람 양성 강균, 뭐 유산, 사산, 신생아 폐혈증 등이 일어나고요. 자, 이거일 때 뭐냐? 리스테리아 균입니다. 나중에 위생 파트에 여러분들 균들 있죠.
그거 한번 다시 체킹해 보세요. 하고 특징적인 거 이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소지 있습니다. 이거. 그 두 번째 한번 또 나왔죠. 막 하나 나왔죠, 그죠? 예. 캠필로박터 제준인가? 그거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채팅하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균에 대한 특징 그거 한번 보세요. 다음 세균성 이질에 의한 균으로 이 세균성 이질 그러면 시겔라 균이 이게 딱 나와요. 문제 원래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자, 사람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 10마리 정도의 균체로도 발병합니다. 그러면 얘는 뭘 외우는가 하면 10마리도 작은 게 있어도 발병이 일어난다는 그걸 이제 외우셔야겠죠. 시겔라 균입니다. 이게 세균성 이질 이야기도 합니다. 다음 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황금 법칙입니다. 이거 다 동그라미입니다. 안전을 위해 가공 식품을 선택하라.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방법으로 과일 조리하는 게 맞고요. 원래 10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조리한 식품은 신속히 섭취하라. 0입니다. 동그라미. 자, 68번은 다음 보기에서 골라 빈칸 채우세요. 자, 개선 조치는요, 가급적 어떤 거 하는 거, 뭐예요? 선조치 후보고입니다. 먼저 조치 취하고, 그 다음 보고는 뒤에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보고하느냐,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적은 거 아시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개선 조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해석 중에, 그죠? 7원칙 중에 그 다음 내용 있죠? 그걸 조금씩 보라고 이게 한 겁니다. 자, 요거 하고 이제 문제,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볼게요.